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무속인이 신변을 비관하고 목을 매어 사망한 경우 유서는 없더라도 정신병 이력은 없고 자살 암시성 말이나 문자를 남겼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단 5121878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6월 13일 19시 30분경 수원시 8달구 2에 있는 망인이 운영하던 신당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 자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망인은 의료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있다가 2014년 9월경부터 무속인으로 생활하였으나 수입이 별로 없어 그의 아내인 지의 수입으로 신당의 월세, 생활비는 물론 사촌 동생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내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술을 자주 마시고 처와 자주 다투었고 술에 취하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한 사실. 망인은 자살 당일 위 지에게 광교 올레길에 산책하자고 하여 산책을 하면서 내 운명이 다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지와 헤어지면서 자물쇠를 바꾼다고 하면서 지가 갖고 있던 신당의 열쇠를 받은 사실. 망인은 자살에 앞서 위 지에게 진실됨을 전달하지 못한 나에게 잘못이 크네. 모든 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라면 내가 죽을게. 내가 가진 거는 질긴 목숨뿐이라 죽음이라도 줄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잘 살아, 사랑했다. 아들 둘도 잘 키워서 고맙고 다음 생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신당벽을 가로질러 설치된 옷걸이에 휴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등산복 허리띠 3개를 연결하여 묶은 다음에 목을 맨 사실. 지는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바로 신당으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다가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 당시 신당에는 빈 술병 등이 놓여 있었으나 경찰의 변사사건 보고서 등에는 망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등의 기재는 없는 사실. 한편 망인은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 약 8년 전에도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평소 본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그로 인한 아내의 고생 등을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매우 비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일 자살을 염두에 두고 아내와 산책을 하고 신당 문을 쉽게 열지 못하도록 아내에게서 신당 열쇠를 받는 등 자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자살을 앞두고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감정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망인은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